안녕하세요. 우리 재경관리사 2024년 9월 원가관리에게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81번이고요. 자, 81번 3일은 공장에서 100명의 직원 모두가 팀 구분 없이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승용차와 트럭인 거죠. 승용차 생산 관련의 원가를 원가 행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는 경우 기억의 사례에 오른 것. 자, 기억은 직접 원가고요. 변동 원가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 또는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재료 원가 또는 직접 노무 원가인데 보기 중에 이제 승용차용 타이어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 정답 1번이고요. 공장장 급여나 식당 운영비, 공장 감가상각비는 전부 다 제조 간접 원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 따라서 직접 재료 원가, 승용차, 트럭, 승용차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 승용차용 타이어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정답 1번이 됩니다. 82번 제조 원가 명시서이고요. 다음의 A와 B에 들어갈 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T 계정을 같이 그려볼게요. 직접 재료 원가, 자, 그다음 제조 간접 원가, 제공품, 그다음 제품이고요. 자, 우선 직접 재료 원가 380만 원입니다. 자, 기초 재고액이 50, 단기 매입액이 650만 원. 자, 그럼 우리 두 개 합계액에서 우리 기말을 빼면 38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기말 재고액은 320이 되겠죠. 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액은 항상 같습니다. T 계정. 따라서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를 빼니까 단기에 투입된 380만 원. 제공품 직접 재료원가. 자, 다음으로 우리 직접 노무원가 200만 원이고요.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무원가 200. 제조간접원가 300. 자, 기초 제공품이 100만 원이고요.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 880만 원이죠. 880만 원. 자, 기말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900만 원이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900만 원. 자, 그럼 우리 기말 재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같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900만 원이고요. 자, 900만 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900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기초 제품이 있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900. 자, 기말 제공품을 구해 보겠습니다. $80만 원 됩니다. 기말 제공품은 80만 원이고요.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은 전부 다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세부적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 계산기로 바로 계산했는데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계산 과정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는데, 자, 계산 과정은 원가 관리 얘기가 아니고 산수니까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항상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다. T계정. 제공품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다. 기초.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투입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원조원가.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총제조원가. 이 900은 완성된 제품의 원가입니다. 단기의 완성품. 이렇게 해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기말 제공품, 기말 재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에 해당되는 게 320이고요. B에 해당되는 게 기말 제공품. 자, 두 개를 더하면 400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400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81번, 82번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매회 기출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정도로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83번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을 포함한 원가 배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번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은 보조 부분에 집계되거나 보조 부분이 배분받는 공통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한 과정이다. 우리가 공장에서 여러 가지 원가들이 발생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근데 제조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이 있죠. 제조 부분, 그다음 보조 부분. 전부 다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식당 또는 수선. 직접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품이 통과를 합니다. 근데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인가 기준을 찾기 쉬운데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는 직접 제품에 배부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쿠션 치는 거죠. 보조물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에 배부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보조 부분 원가 배분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 부문 공통 원가의 배분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회사의 각 부분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1번 맞는 표현이죠. 83번에 1번 맞는 표현입니다. 부문 공통 원가 배분.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원가가 있죠. 본사 건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무선 사업부, 가전 사업부.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공장 본사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각 회사, 즉 사업부별로 공통원가를 배분해야 됩니다. 즉 반도체 사업부의 배부, 그 다음에 휴대폰 사업부의 배부, 가전 사업부의 배부. 그래서 부문 공통원가, 대표적으로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본사 건물의 최종 CO의 급여, 이런 것들은 각 회사, 여기서 각 회사는 각 사업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배분하는 과정이다. 자, 4번 제품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집계된 제조원가를 기초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을 산출한 과정이다. 이렇게 제품원가가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매출원가, 판매되면 매출원가, 판매되지 않으면 우리 기말 재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제조 부분 원가의 배분은 제조 부분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 간접 원가와 판매 관리비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아니죠. 우리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전부 다 제품 원가입니다. 제조 원가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전부 다 제품 원가와 기말 제품 원가. 배분한 과정이죠. 판매 관리비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전부 다 최종적으로 제품 원가입니다. 판매되면 매출 원가, 판매되지 않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제품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로 배부하는 건 아닙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전부 다 제조 원가, 제품 원가를 구성합니다. 판매 관리비는 본사의 마케팅비, 본사 직원들의 어떤 급여,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무조건 제품 원가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관리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84번
우리 제조 부분과 두 개의 보조 부분, 마찬가지로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과정 매회 시험에 출제되고요. 전형적으로 기계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제조 부분이 있고요.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단계 배분법이니까 한쪽만 배분하는 거죠. 한쪽만 배분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보조 부분 그리고 제조 부분. 자, 보조 부분 A, B가 있고요. 제조 부분 C와 D가 있습니다. 자, 각각 우리 계산. 자, 제조 부분 C 45만 원. 제조 부분 D 60만 원. 자, 보조 부분 A 20만 원. 보조 부분 B 30만 원. 자, A가 있고요. 자, A, B가 있습니다. 자, 단계 배분법이니까 보조 부분 A 원가를 우선 배분한다. A 부분의 원가를 우선 배분한다. 자, 20만 원. 보조 부분 A는 B, C, D에 배분합니다. 자, A 부분의 보조 부분은 용역 제공이 B의 40%, C의 20%, D의 40%. 자, 20만 원을 4대 2대 4의 비율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8만 원. 8만 원. 4만 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20만 원을 4대 2대 4의 비율로 배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배분법이니까 이제 B 부분은 자기 거 더하기 받은 거 38만 원이고요. B 부분은 C와 D에만 배분합니다. 어떻게? 2대 4의 비율로. 6대 2의 비율이네요. 자, B 부분의 용역 제공은 C의 60, D의 20, 60, 20입니다. 6대 2의 비율로 배분하는 겁니다. (22만 5천 원) (9만 5천 원이고요). 잠시만요. 자, 38만 원을 60 더하기 20, 60이고요. 28만 5천 원이네. 28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D도 매번 한 9만 5천 원 나오고요. 네, 38만 원, 28만 5천 원, 9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자, 제조 부분 D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최종 제조 부분 D에 배부되는 거. 이거 두 개 합계죠. 두 개 합계. 8만 원 더하기 9만 5천 원. 17만 5천 원이 최종 됩니다. 최종 이제 D 부분의 원가는 자기 거 더하기 보조금 받은 거 17만 5천 원. 총 77만 5천 원을 이제 제품의 인가기준을 찾아서 제품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문제는
D에 배분되는 보조분 원가를 합계를 계산하니까 요 두 개 합계 17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85번.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재료원자본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사원가고요. 연간 재료원자본가는 200만 원, 연간 직접 노동시간은 4만 원 시간으로 예상되고 있다. X1년 12월 중 작업지시서 A와 B를 시작하여 A만 완성이 되었다. 제품 재료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월초에 제공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T 계정을 그려볼게요. 자, 제공품의 T 계정. 기초는 제로고요. 기초는 제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에 완성된 거 A, B, 기말 제공품이고요. 완성품 원가입니다. 단기에 얼마 투입이 되었겠죠. 그래서 A와 B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A와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동시간 있고요. B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정 배부고요. 예정 배부. 그래서 배부율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전체 예산이 재료원자본가 200만 원이고요. 배부 기준이 되는 연간 직접 노동시간 4만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정 배부율 네, 50이 됩니다. 자, 그럼 A의 완성된 제품 원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더하기 재료원자본가. 자, A 직접 재료원가 13만 원, 직접 노무원가 6만 원, 재료원자본가는 예정 배부죠. 직접 발생한 기계 시간 2,400시간. 예정 배부율 50이고 A 제품의 제품 원가 31만 원 됩니다. 자, B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 원가 9만 원이고요. 직접 노무 원가 5만 원입니다. 제조 원자본가 실제 발생한 직접 노동시간 16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50이 되고요. 22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6번. 자, 우리 이 모양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종종 나옵니다. 김대차 회계팀장은 회사의 업무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영업활동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고자 한다. 3일이 개별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을 때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자, 우리 직접 재료원가에 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생산부서에서 재료 출고 요청, 재료 출고 청구서가 발행해서 출고되겠죠. 창고부서에서 재료가 출고되고 청구서 확인되고 회계부서에 송부가 되면 기장합니다. 재료 원가표, 직접 재료원가니까
뭐 작업 시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재료 출고 청구서, 미연은 직접 재료 원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재료 원가표가 와야 됩니다. 8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7번 개별원가와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개별원가는 주문 제작,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 1번 소량 주문의 생산의 경우에는 개별원가가 합리적이며 연속 대량 생산의 경우에는 종합원가가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관리 및 통제가 제품별 작업별이 아니고요. 공정별이죠. 공정별. 제품별 작업별은 개별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손익분석이나 계산이 전부 다 제품별, 개별 제품별, 개별원가니까. 종합원가는 개별원가는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한 반면, 왜냐하면 개별 제품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은 관리 비용이 적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죠. 종합원가는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동일한 원가를 구성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 4번 자, 주문 제작 기업에 해당한 조선업 기계제작업은 개별원가. 대량 소품종 대량 생산 제본업 등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합니다. 맞는 편입니다. 8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88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평균법을 적용하여 완성본선량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완성본상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같거나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평균법은 기초제공품도 단계에 착수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하고 처음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따라서 평균법이 같거나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자, 평균법에서는 완성품 완산량 계산 시 기초제공품을 단계에 착수한 거로 간주합니다. 맞는 편이고요. 3번 자, 원재료 단가 산정 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도 종합원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종합원가냐 개별원가냐 자, 이런 부분은 기말 제공품 종합원가냐 개별원가냐 이런 부분은 종합원가냐 개별 부분은 이 제품의 형태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원재료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원재료 단가 산정할 때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방법이 있지만 개별법이 있지만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가 재무회계할 때 기말 제품 원가 또는 기말 제공할 때 원재료 단가 산정 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더라도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제도의 평균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이죠.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선입선출과 평균법, 종합원가이기 때문에 기업 회계의 기준의 내용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자, 우리 기초제공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차이가 없습니다. 기초제공품이 있음에 따라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89번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좀 노가다 계산이죠. 노가다 계산입니다. 자, 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 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이고요.
직접 재료원가, 가구원가. 자, 기초 제공수량 80개. 완성도 고려해야 되죠.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도 고려해야 됩니다. 평균법은 전부 다 단계 착수성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고릴 필요 없지만 평균법은 고려해야 됩니다. 단계 투입, 단계 착수 420. 총 500개고요. 자, 기초가 80. 그래서 완성된 게 400개. 단계 착수 당시 완성 320. 자, 기말 지용품 몇 개? 기말 완성도가 40%. 기초 40, 기말 40. 자, 우리 완성품 완성량. 종합원가의 배분 기준은 완성품 완성량이고요. 자, 단계 착수, 단계 완성. 재료원가는 이미 전기에 다 투입되었죠. 전기에 투입되고 단계 투입된 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로. 단기 착수 단기 완성. 여기는 직접 재료원가 다 투입될 거고요. 자, 단기 출발, 단기 40%까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가구원가. 전기의 40%, 단기의 40%니까 40이 되겠죠. 80 곱하기 4, 60 들어옵니다. (48이) 됩니다. 48이 됩니다. 단기 착수 단기 완성 320. 단기 착수 단기 40%. 자, 각각 완성품 완성량. 자, 520이고요. 420. (408이) 됩니다. 자, 단기에 투입된 우리 기초제용품 원가, 단기 발생 원가. 우리 선입선출법의 기초제용품 원가는 전부 다 바로 완성품 원가로 배분합니다. 따라서 배분 대상이 아니죠. 기초용품 원가, 재료원가 80, 가구원가 572만원, 재료원가 800만원, 가구원가 572만원. 두 개 합계는 바로 완성품 원가로 직접 배분합니다. 따라서 우리 선입선출법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기초제용품 원가는 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완성품에 보내버리고요. 선입선출법의 우리 배분 대상은 단기 투입 원가만, 단기 발생 원가. 재료원가 32340.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가구원가 2856만원. 아마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성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산을 좀 편하게 하면 되는데 되게 복잡게. 재료원가 3234만원, 가구원가 2856만원. 자, 환산량 단위당 원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자, 이 숫자 나누기 420. 이 숫자 나누기 408.
77,000원이고요. 70,000원 됩니다. 자, 계산. 완성품 기말 제공품 320, 여기는 100 곱하기 77,000원. 368 곱하기 40 곱하기 7만원. 자, 완성품 원가 기말 제용품 원가. 자, 계산 바로 하면 되겠죠. (64120) 자, 64120 기말 제용품 원가 100 곱하기 77,000원 더하기 40 곱하기 7만원 1,05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89번 같은 문제는 혹시 여러분들 시간 없다 그러면 일단 패스하시고요. 나머지 문제 다 풀고 여유 있을 때 푸는 게 낫습니다. 숫자도 지저분하고 계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 문제풀이에 숙달이 안 된 분이라면 딱 문제 보자마자 종합원가, 선입선출법, 단기완성품원가, 기말제용품원가 구하는 문제는 다른 거 다 풀고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0번 3일은 종합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기말제용품에 대한 완성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 이 오류가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 자, 이것도 T계정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T계정을 그리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자, 우리 제공품이 있습니다. 자, 원래 자, 기말 제공 완성 환산량을 구해볼게요. 자, 제공품의 환산량. 원래는 160이 와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완성 환산량이 이렇게 한 게 160이 와야 되는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 자, 여기가 60이 40이 아니라 자, 원래는 40이어야 된다고 해볼게요. 원래는 40. 여기가 368. 이게 원래대로 하면 환산량 기준입니다. 368, 40. 원래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근데 완성도가 과대했습니다. 40%가 아니라 70%로 계산한 겁니다. 여기가 70이 되겠죠. 여기가 7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더 많이 배부되겠습니까? 이쪽에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 더 크죠.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이 당초 정확한 것보다 더 크게 납니다.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이 배부 기준입니다. 종합원가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이 배부 기준입니다. 40인데 70으로 기록이 되면 이쪽에 훨씬 더 많이 배부되잖아요. 당초에는 368대 40으로 배부돼야 되는데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은 제품 배부 기준이니까 368대 40으로 배부해야 되는데 368대 70으로 배부하는 거죠. 이쪽에 오면 더 많이 가겠죠. 이쪽에 더 많이 선입선출 보면 더 많이 배부가 될 겁니다. 따라서 기말 제공품 원가가 실제보다 과대평가가 돼야 될 겁니다. 과대평가.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실제보다 과대가 되고요. 4번 기말 제공품 원가가 실제보다 과대평가가 될 겁니다. 더 많이 배부하니까. 당초에는 368대 40으로 안분해야 되는데 368대 70으로 안분하게 되면 기말 제공품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4번의 완성품 원가가 과소될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을 한번 이 사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실제 사례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100인데 40%인데 40%가 아니라 70%로 평가되면 어떻게 계산 과정이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91번 정상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실제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생한 게 정상원가, 제품 지연,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원가가 상이하는 문제. 더 업데이트된 게 표준원가. 자, 1번 정상원가 탄생 배경은 실제 원가를 하게 되면 제조간접원가의 배부가 기말까지 지연되어 제품원가 계산이 지연되고 계절별 또는 월별로 생산량 차이에 대해서 생산량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조업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제조원가가 생산량에 따라 조업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상원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표준원가의 문제점 보완 아니죠. 실제원가의 문제점 보완. 두 가지.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월별 또는 계절별 조업도 생산량에 따라 제품원가가 달라지는 문제점. 두 번째, 제품원가 계산의 지연. 월말이 되어야만 최종 제조원자원가가 전부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제품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원가 계산이 지연이 돼서 적절한 즉시적소의 제품 손익 분석, 관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은 정상원가를 측정하면 우리 평준화, 제조간접원가를 평균화합니다. 3번 정상원가도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원가를 측정하고 제조간접원가만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보기 내용 읽어보시고요. 92번 표준원가와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표준원가는 그 자체가 원가 절감을 위한 원가 통제도 포함합니다. 실제하고 표준하고 비교함으로써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면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밝혀서 그 원가가 더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원가 통제 가능합니다. 2번 우리 표준원가는 한번 설정되면 영구 불멸의 원가가 아니라 기업의 내적인 요소, 기업의 외부 환경, 환율, 원자재, 기타 등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하락, 기타 등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바로 수정이 안 되니까 어떤 표준원가의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우리 표준조피를 이상적인 표준을 사용하게 되면 항상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될 겁니다. 이상적인 표준은 전혀 쉬는 게 없이 오직 일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달성 가능한 표준. 아무래도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표준원가를 사용함으로써 예산 편성을 위한 원가제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 가능합니다. 자, 9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93번. 자, 표준원가 우리 가격 차이 분석. 실제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넣으면 계산이 됩니다. AQAP, AQSP, SQSP. 자, 근데 구입 시점이니까 다시라고 표시할게요. 자, 기초 재고, 기초 재고 12만원. 자, 기말 재고 14만 5천원. 자, 투입액 28만 5,500원. 직접 재료원가. 실제 구입 가격 18원, 180원. 자, 우선 단기 구입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단기 구입 금액. 기초, 기말,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두 개 합계해서 기초 원재료 빼면 단기에 매입한 원가, 재료 원가 31만 500원이 나옵니다. 310500 310500. 근데 개당 구입 원가가 180원이니까 구입량을 구할 수 있겠죠. 1725개. 1725개. 자, 1725. 1725. 자, 구입 원가는 180. 310500. 자, 불리한 가격 차이가 13,800원. 불리한 차이니까 플러스. 자, 그러면 SP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단위당 SP 31,500원 빼기 1725 단위당 SP 금액이 플러스 13,800원. 자, 이 식 풀면 단위당 표준원가 구할 수 있겠죠? (172가) 나옵니다. 단위당 표준원가 172원. 정답 3번입니다. 재료원가 단위당 표준가격 172원이 되고요. 94번.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노동의, 자, 우리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자, AQ, SP, SQ, SP. 직접 노무원가. 이 두 개 차이가 우리 능률 차이죠. 노동의 비능률적인 사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유리한 차이, 비능률적으로 사용하면 불리한 차이. 그래서 노동의 비능률적인 사용,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질이 향상이 되면 노동자들이 일을 적게 해도 되니까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실제 예상한 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더 적게 투입되면 유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생산 부분의 책임자의 감독 수월하면 놀면서 일할 겁니다. 놀면서 일하면 당초 예상된 시간보다 더 많이 노동시간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은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금량 증가를 강조한 게 아니라 보기 1번은 초과 근무수당을 강조했습니다. 돈을 더 지급한 거죠. 수당을, 시간당 임금을 더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기 1번은 자금량 증가를 강조한 게 아니라
노동시간이 증가한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초과 근무수당을 강조한 겁니다. 초과 근무수당. 아무래도 초과 근무수당은 시간당 임률이 정규 근로시간보다 단가가 더 높습니다. 주말에 2배, 1.5배. 초과 근무수당 시간당 단가를 더 초점을 갖춘 보기 내용입니다. 아마 정규 시간 할 때 우리가 정규 수업 내용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5번.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원자본가를 배부하겠다. 고정제조원자본가 예상과 실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리 고정제조원자본가 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는 이 논리고요. 우리 고정제조원자본가는 실제, 예산, 그 다음 배부. 사실 이 배부가 SQ 곱하기 SP가 됩니다. 자, 실제 고정제조원자본가 5,000원. 예산 4,000원. 자, 근데 이 예산은 우리가 이제 기준조합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자, 직접 노동시간 기준조합도가 8,000시간.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0.5가 되죠. 그렇게 해서 4,000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배부 단기 생산량 2,500개. 개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 4시간. 자, 고정제조원자본가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니까 예정 배부율 0.5 총 SQ. 여기가 5,000이 계산이 됩니다. 항상 우리 표준원가 파트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뺍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1,000. 부호가 마이너스면 유리한 차이. 자, 유리한 조업도 차이가 계산이 됩니다. 유리한 조업도 차이가 계산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96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좀 노가다 문제가 계산 숫자도 그렇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풀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96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